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거래처의 대표, 공장의 기술자, 서류를 나르던 신입사원, 그리고 나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까지. 세상은 사람으로 움직이고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 젊은 시절 나는 언제나 부드럽게 말하고 상대를 세워주려 했다. 그게 인간관계의 기본 예의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세상에는 그 예의를 미덕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점으로 해석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한두 번 양보하면 그들은 나를 만만하게 보았다. 내가 말없이 넘겨준 것을 무력함이라 착각했다. 그때마다 마음 한쪽이 흔들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왜 사람들은 착함을 이용하려 하는가? 나는 오래 고민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다. 착한 성격은 미덕이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면 미덕은 무시로 변한다는 것을. 사업을 하면서 나는 수많은 협상을 경험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배운 것은 단 하나였다. 존중은 요청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는 그와의 관계를 멈췄다. 그것이 예의 없는 대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였다. 나는 인간관계에도 하나의 법칙을 세웠다.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 개무시. 많은 이가 이 말을 듣고 웃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냉철한 균형의 철학이 담겨 있다. 존중은 쌍방의 약속이다. 한쪽만 계속 베푸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누구든 나를 무시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에게서 마음을 거두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최소한의 질서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학벌도 말솜씨도 보지 않는다. 그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본다. 권력이 조금 생겼다고, 지위가 높다고 자신보다 낮은 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같은 방식으로 무너진다. 반대로 자신보다 약한 이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일했고 그들과 함께 회사를 키웠다. 많은 사람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존중을 잃는 순간 관계는 이미 끝난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 이런 단순한 행위 속에서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 나는 착한 성격을 바꾸라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착함이 스스로를 해치게 두지 말라 말하고 싶다. 무례한 자에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포기다. 세상은 약한 자를 돕지 않는다.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자만이 타인의 존중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다짐했다. 참는다고 모두 이기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최고의 예의다. 그리만 게리만 진지, 마이만 진지, 그리만 진지, 이산그리. 내가 세상을 오래 살아보니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은 공통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늘 말이 빠르고 자기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다. 남의 말을 자르는데 주저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그들은 공감하지 못한다. 아니, 공감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자신이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조차 모른다. 나는 그런 사람을 수없이 보았다. 그들은 언제나 타인을 평가하며 자신을 위로한다. 저 사람은 별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저보단 낫지. 이런 말을 반복하며 스스로의 열등감을 덮는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불안과 비교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자존감은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누군가 조금만 잘나 보여도 그 모래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들은 남을 깎아내린다. 자신보다 빛나는 일을 흠집내고 자신보다 약한 일을 밟으며 안도한다.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가 우월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진짜 강자는 남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삼성의 초창기 시절 매일같이 새로운 거래처를 만나며 이런 인간들을 상대했다. 나를 시험하듯 무례하게 굴던 사람들도 있었고 내 말을 끊고 웃던 이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그들의 무례함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불안이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침묵 속에서 내 품격으로 그들을 압도했다. 무례한 자들은 결국 스스로의 수준을 드러낸다. 그들은 공감이 없고 타인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배웠다. 그런 자와 같은 언어로 맞서면 결국 나 자신도 그들과 닮아간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한 걸음 물러나 냉정하게 판단했다. 이 사람은 내 곁에 있을 가치가 있는가? 그 답이 아니오라면 미련 없이 자리를 정리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존중을 모르는 자에게까지 그 권리를 줄 필요는 없다. 공감하지 못하는 자에게 친절을 강요하면 결국 내 마음만 상한다.
나는 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겼다. 공감 없는 사람은 함께할 수 없다. 존중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쉽게 알아본다. 그들은 늘 남의 단점을 먼저 찾는다. 칭찬할 줄 모른다. 누가 잘 되면 불편해하고 누가 실패하면 속으로 미소 짓는다. 겉으로는 괜찮다, 잘했네 하고 말하지만 그 말 뒤에는 질투와 불안이 섞여 있다. 나는 그 표정을 수없이 보아왔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남의 성공에 위축되지 않는다. 그들은 타인의 빛을 빌려 자신을 더 밝히려 한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빛을 가리려 한다. 남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폄하하며 자신이 조금이라도 높아 보이길 바란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안의 결핍을 감추지 못한다. 나는 회사를 키우며 수많은 직원의 성장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동료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했고 또 누군가는 그 소식을 듣고 표정이 굳었다. 나는 그때 이미 알았다. 진짜 인재는 실력보다 마음의 그릇에서 구분된다는 것을.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끝내 성장하지 못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단순하다. 그들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남을 낮춰야만 마음이 편하다. 그들은 스스로를 속인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나는 환경이 나빠서 기회를 못 잡은 거지.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현실을 외면한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남을 무너뜨려야 설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무너진다. 그들의 세계에는 진정한 신뢰가 없다. 동료를 경쟁자로만 보고 상사를 두려움으로 대하고 부하 직원에게는 권위로만 군림한다. 그런 조직은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경영의 본질이 인간에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삼성의 초창기부터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았다.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진심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벽에 갇혀버린다. 인생이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남을 낮추면 결국 내 얼굴도 그만큼 어두워진다. 나는 내 인생을 걸고 배웠다. 남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인다. 나는 인생을 경영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경영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였다.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지배욕이라는 이름의 독이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가진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권력이 생기면 마음속 깊은 곳에 본능이 고개를 든다. 내가 더 높다. 내가 옳다. 내가 결정한다. 이 한 줄의 착각이 수많은 조직을 병들게 했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며 수없이 보았다. 권력을 쥔 자가 그것을 봉사보다 지배의 도구로 삼을 때 그 조직은 내부에서부터 썩기 시작했다. 말 한마디로 타인을 움찔하게 만들며 즐거워하는 상사,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부하 직원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 지배의 쾌감에 취해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타인의 두려움을 자신에 대한 존경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나는 일찍이 깨달았다. 진짜 리더는 명령하지 않는다. 존중받는 자는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존재로 사람을 움직인다. 삼성을 처음 세웠을 때 나는 직원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내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회사를 만드는 동료다. 건지?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사람들은 따랐다. 존중이 없는 지배는 결국 반발을 낳는다. 그것은 강압이지 리더십이 아니다. 나는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안다. 지배욕은 처음에는 작은 자존심으로 시작된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오래 일했다.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 어느 순간 타인을 아래로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아래로 본 순간 사람은 변한다. 목소리가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속에 오만이 자란다. 가정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종종 기업가들의 사적인 문제를 상담받곤 했다.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회사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권력은 일터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존중의 결핍은 집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인간의 품격은 직함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부하 직원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성장시키려 하라. 지배는 잠시 통하지만 존중은 오래 남는다. 무례한 상사가 회사에서 두려움으로 군림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충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람은 언젠가 떠난다. 그리고 그 떠남 속에서 그들의 진심이 드러난다. 지배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외롭다. 그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 모두가 그의 권위를 두려워할 뿐이다. 나는 그런 모습을 기업가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장면이라 생각했다. 존경받는 자는 명령하지 않는다.
존중받는 자는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자신의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다. 세상은 권력의 무게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신뢰의 무게로 움직인다. 지배욕은 신뢰를 파괴하고 존중은 신뢰를 세운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하나의 원칙을 지켰다.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설득으로 이끌어라. 그 설득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행동, 나의 일관성, 나의 성실함이 그 자체로 설득이 된다. 지배욕은 인간을 잠시 강하게 만들지만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존중은 느리지만 그 위에 세운 관계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내 평생의 경험으로 증명했다. 진정한 힘은 통제에서 오지 않는다. 진짜 힘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서 온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람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없이 상처를 받았다.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 거래처 중 한 사람은 늘 웃으며 다가왔다. 내가 어려운 시기에도 그를 챙겼고 신용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믿음을 배신했다. 계약서를 찍고 말을 바꾸며 나를 이용했다. 그때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모든 인간관계는 선의로 시작되지만 지혜로 끝나야 한다. 세상에는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무례한 자, 배신하는 자, 남을 깎아내리는 자.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나는 그렇게 무의미한 관계를 끊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시간 낭비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의 투자로 보았다. 신뢰는 자본이고 존중은 수익이다. 투자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면 과감히 손절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그래도 사람인데 라며 미련을 남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나를 떠난 사람이다. 그런 존재를 붙잡는 것은 과거를 붙드는 것이다. 기업도 인생도 때로는 냉정해야 한다. 삼성의 초창기 시절 나는 내부의 인재보다 사람의 태도를 먼저 봤다.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함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남을 무시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보이면 단호히 내보냈다. 그것이 조직을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었다. 무례는 전염된다. 한 사람의 무례가 조직 전체의 문화를 병들게 한다. 그래서 나는 존중을 지키는 사람들로 회사를 채우려 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회장님, 인간관계를 끊는다는 게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냉정한 게 아니다. 단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그 사람을 벌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일이다. 무례한 사람에게서 물러나는 건 도망이 아니라 지혜로운 퇴각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불편하고 억눌린 관계. 그 관계가 오래가면 결국 자신이 병든다. 마음이 무너지고 자존이 흔들린다. 그럴 바엔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그게 품격 있는 사람의 방식이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라. 그 시간에 당신 자신을 더 성장시켜라. 사람은 바꾸는 존재가 아니다. 깨닫게 하는 존재도 아니다. 단지 선택하고 구분하고 거리를 조절하는 존재다. 세상에는 함께 해야 할 인연이 있고 멀어져야 할 인연이 있다. 착한 마음으로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면 결국 자신이 끌려다닌다. 나는 내 인생의 후반기에 이런 진리를 정리했다. 진짜 품격은 누굴 끌어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굴 조용히 놓아주는 데서 드러난다. 나는 젊은 시절 참는 것이 미덕이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다. 하지만 세상을 경영하면서 깨달았다. 참음이 언제나 강함은 아니다. 때로 그것은 무력함이고 때로는 자기 기만이다. 사람이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건 더 이상 인내가 아니라 굴종이다. 나는 수많은 회의와 협상 자리에서 상대의 오만한 태도를 마주했다. 내가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은 것은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었다. 그저 내가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였다. 감정적으로 맞서면 결국 내 에너지를 빼앗기고 냉정하게 버티면 상대는 스스로 흔들린다. 그 차이가 리더의 품격을 만든다. 많은 사람이 참음과 포기를 혼동한다. 참는다는 건 상황을 다스리는 힘이고 포기는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다. 나는 절대 내 감정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순간 이미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권력을 넘긴 셈이다. 그래서 나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감정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다. 무례한 자를 만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화를 내면 지는 거야. 그냥 참아.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감정을 억누르는 참음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 필요하다. 무시당하는 자리가 불편하다면
그 자리를 떠나면 된다. 그 관계가 나를 소모시킨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면 된다. 그것이 진짜 주도권이다. 나는 경영자로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모든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누가 나를 비난해도 나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의 말보다 내 기준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사람이란 남의 평가에 휘둘릴수록 스스로의 방향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늘 내 안의 목소리를 먼저 들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는 겁이 나서가 아니라 그 침묵이 당신을 지켜주기 때문이어야 한다. 참음은 때로 전략이 되어야 한다. 감정을 다스린 자만이 상황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참음이라면 결국 당신은 늘 남의 감정에 끌려다니게 된다. 내가 살아온 세상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다. 그 안에서 나는 스스로를 단련시켰다. 상대가 내 인내를 오해할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나는 너를 위해 참는 것이 아니다. 내 품격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남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세운다. 이 마음이야말로 진짜 주도권이며 무례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이다. 나는 젊은 시절 화를 다스리지 못해 많은 사람을 잃는 모습을 봤다. 감정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경영자는 그 본능을 통제해야 한다. 사업은 전쟁과 같고 전쟁터에서는 먼저 흥분한 쪽이 진다. 나는 회의를 할 때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가 내 말을 자르고 비웃고 모욕적인 말을 던져도 나는 오히려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 침묵의 몇 초가 상대에게 어떤 압박을 주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회장님은 어떻게 늘 그렇게 차분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차분함은 성격이 아니라 훈련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 한순간의 분노가 쌓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냉정한 사람은 싸움에서도 협상에서도 관계에서도 결국 이긴다. 나는 삼성의 초기 시절 협력업체 대표가 내게 무례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직원들이 분노했지만 나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따랐다. 그가 말을 멈추자 나는 단 한 문장만 말했다. 그 말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 짧은 문장에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는 시선을 피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정 대신 이성이 지배한 순간이었다. 그날 나는 배웠다. 차분함은 상대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한 방패라는 것을. 무례한 자는 당신이 화내길 바란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릴수록 그들은 우위에 서 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나는 절대 그들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았다.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할수록 나는 더 낮은 톤으로 대답했다. 그 순간 균형은 내 쪽으로 기울었다. 이성의 목소리는 언제나 감정보다 오래 남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회의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상황을 장악하라. 그 장악의 첫걸음은 바로 감정의 통제다. 분노는 짧고 결과는 길다. 순간의 감정으로 한마디 내뱉은 말이 몇 년 동안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수도 없이 보았다. 그때마다 내 마음속엔 이 말이 떠올랐다. 이길 생각보다 잃지 않을 생각을 하라. 나는 사람을 설득할 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단단히 한 문장씩 던졌다. 말의 힘은 크기가 아니라 무게에서 나온다. 무게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품격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는 늘 말을 아꼈다.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남는 말만 입 밖으로 내보냈다. 그게 신뢰를 쌓는 언어였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도발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당신을 흔들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웠다. 하나, 둘, 셋. 그 짧은 3초가 내 인생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모른다. 3초 동안 참으면 후회할 말을 하지 않는다. 3초 동안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보인다. 그 3초가 바로 냉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다. 나는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감정은 불이고 이성은 물이다. 불을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진짜 강자다. 무례한 세상 속에서도 감정을 다스린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소리 없이 상대를 제압하고 조용히 자신을 높인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한 가지 진리다. 차분함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의 언어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 그 힘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말 뒤에 깃든 의지와 진심, 그리고 품격에서 나온다. 나는 평생 수많은 회의와 협상을 겪으면서
말 한마디가 회사를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무례한 자를 상대할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감정이 아닌 단호한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다. 감정은 불이고 단호함은 칼이다. 칼은 함부로 휘두르면 위험하지만 정확히 사용할 줄 알면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 어느 날 한 간부가 회의석상에서 나를 향해 말했다. 회장님, 그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순간 주변이 얼어붙었다. 모두가 내가 화를 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시대를 앞당겨 보게.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다. 나는 분노 대신 여유로, 공격 대신 품격으로 대답했다. 그 이후 그는 다시는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말의 힘은 상대를 침묵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고함이 아니라 무게감 있는 단어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말을 정확히 하는 사람은 존경을 얻는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때때로 도를 넘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럴 때 가장 품격 있는 대응은 단순하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방금 말씀 저에게 하신 건가요? 이 짧은 한마디는 공격이 아니다. 그러나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 순간 상대는 자신의 무례함을 자각한다. 그 침묵 속에서 균형은 이미 나에게 돌아온다. 나는 협상 자리에서도 같은 원칙을 지켰다. 상대가 억지를 부리면 좋습니다. 그 대신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이 지는 걸로 하죠. 이 말 한 줄로 상대의 목소리는 줄어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책임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논리보다 책임의 언어로 상대를 움직였다. 한마디는 짧지만 그 뒤에 철학이 길어야 한다. 내 말 한 줄에는 항상 신념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언어를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한다. 무례한 사람에게 큰 소리로 대항할 필요는 없다. 짧고 명확한 문장 하나가 가장 강한 무기다. 그 말은 싸움을 만들지 않고 스스로를 지킨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상대의 태도를 바꾼다. 결국 말은 나의 인격이다. 품격 있는 한마디는 나를 지키고 거친 한마디는 나를 무너뜨린다. 나는 평생 이런 말을 가슴에 새겼다. 말은 소리로 남지 않는다. 사람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된다. 그러니 침묵하더라도 당당히 서라. 말하더라도 품격 있게 말하라.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존중은 결국 말의 품격에서 시작된다. 나는 평생을 살며 인간관계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 개무시.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보복이 아니다. 그 속에는 인간 사이의 질서를 세우는 균형의 철학이 담겨 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 존중을 저절로 주지 않는다. 존중은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스스로 지켜야 한다. 당신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똑같이 대한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의 품격을 지킬 때 주변은 그에 걸맞은 태도로 변한다. 인간관계는 결국 거울이다. 내가 비추는 만큼 상대도 비춘다. 나는 젊은 날 수없이 참았고 수없이 실망했다. 그러나 그 경험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무례한 사람을 피하지 않고 그들과 부딪히며 배웠다. 존중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으로 쌓는 것이다. 이 원칙을 깨달은 이후 내 삶은 훨씬 단순해졌다. 누가 나를 무시하든 나는 내 품격을 잃지 않았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상대가 먼저 태도를 바꿨다. 삼성을 세우며 수많은 사람과 일했다. 그들 중에는 나를 진심으로 따른 사람도, 나를 이용하려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예의를 지키는 자는 내 곁에 두었고 무례한 자는 아무리 유능해도 내보냈다. 기업이 오래 가려면 기술보다 사람의 품격이 우선이다. 품격 없는 조직은 부자가 되어도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존중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다.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사람은 결국 아무리 똑똑해도 무너진다. 사람의 성공은 머리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태도가 곧 인생의 무게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존중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실패한 날이 아니다. 돈도 권력도 명성도 결국 사라진다. 하지만 존중으로 쌓은 신뢰는 끝까지 남는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나의 태도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내 기준으로 산다. 나는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나를 존중하면 나는 2배로 존중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무시한다면 나는 조용히 등을 돌릴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시간과 마음은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존중은 결국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품격이다. 그 품격을 잃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무너진 사람이 아니다. 진짜 강자는 힘이 아니라 존중으로 세상을 다스린다.